오늘은 아이폰 10과 아이폰 12의 기본 디스플레이 색온도를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댓글로 질문을 주신 분께서 아이폰 10하고 12의 색온도가 좀 달라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트루톤을 켰을 때 그리고 트루톤을 껐을 때 공이 색온도가 달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시료는 왼쪽이 이제 아이폰 10, 오른쪽이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염두해 두셔야 될 부분은 이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제가 2년 이상 사용을 한 모델이고 아이폰 12 같은 경우도 제가 구매해서 사용한 지 한 달 이상 된 제품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사용상의 시간에 따른 차이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제품 간의 편차도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뭐 제가 가진 폰은 이런데 여러분들이 또 가진 아이폰 10과 12는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도 차이는 존재합니다. 지금 디폴트로 놨을 때도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왼쪽의 아이폰 10 같은 경우가 약간 더 블루이시한 더 높은 색온도로 보이거든요. 오른쪽의 아이폰 12는 상대적으로 좀 누렇게 보이고요. 이런 육안에서 보이는 차이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카메라로 보셨을 때도 차이가 좀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네, 너무 밝게 해서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또 카메라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보시는 게 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정확하게 계측 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계측 기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필터식 색채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컬러 리미터 같은 경우에는 광세격, 네, sRGB 이상의 광세격, 특히나 이제 P3에 거의 100%에 육박하는 디스플레이인 아이폰 10과 12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오차가 크기 때문에 스펙트로 포토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분광 광도계의 분광 복사계 기능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스펙트로 레디오메터라고 얘기를 하는 분광 측정을 하는 거죠. 분광 측정을 해서 38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측정을 해서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시료의 조건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트루톤 기능은 모두 해제했고 나이트 시프트 기능도 해제했고 밝기는 최대로 놓은 상태입니다. 최대로 놓은 상태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흰색 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측정 결과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스마트폰에 바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광 복사계를 사용을 할 것이고, 분광 복사계를 이제 이 태블릿의 OTG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아가일 프로라는 아주 좋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 분광 측정 결과를 바로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10의 스팟 에미션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팟 에미션 측정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6800K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CCT라고 보이시죠? Correlated Color Temperature라고 해서 상관색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분광 분포도 한번 보실게요. 분광 분포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올레드의 특성 그대로 잘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같은 경우에는 이 레드, 그린, 블루의 각각의 프라이머리 발광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뭐 레드 색상이나 그린 색상을 이렇게 포스퍼 형광체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슬로프가 피크를 치는 영역이 급격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셋 다 레드, 그린, 블루 영역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세 가지의 프라이머리 컬러를 그대로 재현을 해주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이폰 12 프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2 프로 측정을 했더니 정말 환상적인 값이 나왔네요. CCT, 네, 상관색 온도가 6500.9K가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값이네요. 네, 말도 안 되는 값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6500K에 가깝게 나왔다. 그리고 스펙트럼 분포를 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셋 다 이렇게 뾰족하게 피크를 그리고 있는데 6500K 올레드 디스플레이 특성 그대로 잘 갖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300K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측정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두 시료를 이렇게 바로 맞대어 놓고 비교를 흰색을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300K 정도의 디퍼런스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비교 시료를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크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엔 트루톤 기능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톤 기능 왼쪽
디바이스에서도 트루톤 기능 켜고 오른쪽 디바이스에서도 트루톤 기능을 킨 상태에서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 아이폰 10 측정해 보겠습니다. 측정했더니 5400K가 나왔습니다. 5400K니까는 아까 처음에 6800K였는데 5400K가 됐으니까 대략 1400K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폰 12입니다. 아이폰 12에서는 5000K 정도가 나왔습니다. 6500K에서 5054K가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1400K 정도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오른쪽에 할로겐 등을 하나 띄워놨거든요. 일부러 이제 그 주변의 광을 좀 낮은 색온도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조명을 띄워놨는데 이 할로겐 등이 실제로 제가 측정을 해보면은 제가 측정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계측 센서에서 앰비언트를 측정하기 위한 캡이 있습니다. 앰비언트를 측정하기 위한 캡을 제가 끼운 다음에 제가 분광 강도계로 얘를 찍어보죠. 뭐. 네, 그래서 스팟 에미션이 아니라 여기서는 앰비언트가 되겠죠. 네, 앰비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광원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 이 할로겐 등이 거의 한 4150K 정도 나오는 할로겐 등이거든요. 그래서 4150K 정도가 나오는 조명 아래에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5000K까지 색온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6500K에서 5000K까지 1500K를 떨어뜨린 거죠. 트루톤 기능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낮은 색온도의 어떤 그 환경에 갔을 때는 뭐 여러분들의 디스플레이의 색온도를 떨어뜨려주고 높은 색온도의 환경에서는 또 높여주고 뭐 이런 기능을 지금 실시간으로 바로 작동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폰 10은 대략 디폴트 색온도 6800K, 그 다음에 아이폰 12 프로는 디폴트 색온도 6500K. 훨씬 좋네요. 네, 6500K에 아주 우리가 흔히들 디스플레이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기준 색온도를 6500K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폰 12가 훨씬 더 고퀄리티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은 네,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시간에 따른 차이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도 이 아이폰 10을 한번 초창기에 측정을 한 적이 있는데 대략 7000K에 가까운 그런 색온도를 보여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색온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폰 10과 아이폰 12는 네, 대략 한 300K 정도의 차이가 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료는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루톤 기능을 사용했을 때도 딱 그 어마운트만큼 1400K 정도 줄어들었죠. 아이폰 10에서도 1400K가 줄고 아이폰 12에서도 1400K가 줄었습니다. 네, 그 정도 트루톤 기능 잘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한번 해보자면은 아이폰 10 같은 경우는 이제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최초로 적용된 애플의 아이폰입니다. 그때 당시에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올레드 패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뭐 유일하잖아요. 유일하게 이제 삼성에서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삼성 갤럭시에 들어가는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측정해 보면은 대개 7000K가 넘어갑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좀 받았지 않았을까? 과거 처음 받았던 이 올레드 패널 같은 경우는 네,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해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신 모델에서는 좀 더 다듬어져서 아이폰 12 프로 모델에서는 말도 안 되는 6500K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말도 안 되는 6500K에 완전히 일치하는 스팟 에미션을 놓고 다시 찍어보면 지금 제가 트루톤 기능을 켜놔가지고요 5000K가 나왔죠. 트루톤 기능을 다시 끈 상태에서 디폴트 색온도 보시게 되면은요 6499.2K 말도 안 되는 6500K의 색온도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의 사용 환경, 사용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으세요. 아이폰 12에서 훨씬 더 노래졌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 제가 트루톤에 대한 유튜브 컨텐츠를 올려드렸잖아요. 이쪽에다가 제가 올려드릴 텐데 트루톤에 대한 컨텐츠를 만약에 보셨다면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 우리가 노랗게 느끼는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디폴트로 나오고 있는 이 6500K 제 눈에 보기에는 엄청나게 퍼렇게 보이거든요. 시퍼렇게 보입니다. 얘는 뭐 더 파랗게 보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파랗지 않네요. 얘도 트루톤을 꺼야 되니까. 그쵸? 요렇게 되는 거죠. 얘는 완전히 새파랗고요. 얘도 파랗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제가 있는 이 환경이 제 지금 스튜디오 조명도 5000K고 얘는 4100K고 이래버리니까 얘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시퍼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라고 간략하게 한번 실측을 통해서 보여드려 봤습니다.